안녕하세요. 층간소음 상담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보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사례 및 예방 방안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층간소음 사례, 층간소음 예방 방안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간소음 사례 부분입니다. 네, 층간소음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 층간소음 발생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서는 2012년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는 크게 상담원을 통한 전화상담, 직접 방문해서 중재 및 소음 측정을 진행하는 현장 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2012년도 약 8,800건에서 2020년도 42,000건으로 약 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대 세대와 신청 세대를 상담한 현장 진단의 경우는 1,800건에서 12,000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현장 진단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피해가 큰 층간소음 발생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간소음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층 세대의 아이 뛰는 소리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뛰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떨어뜨리거나 뛸 때 소리는 상당합니다. 아래층에서는 일주일간의 세사 생활에 대한 피로감을 좀 풀기 위해서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인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가장 보편적인 사례인데요. 네,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주말에 좀 쉴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후 조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층 세대에서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좀 권장을 드렸고요. 부모님 또한 어른 발걸음 소리도 슬리퍼를 착용해서 좀 소음을 적게 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좀 밤늦게보다 조금 일찍 재우기를 권장을 드렸고요.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대로의 반응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래층 세대에서는 음악 효과는 마스킹 효과가 크며 소리만 줄이면 되는 문제이므로 낮 시간을 이용해 직접 이야기를 해보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위층에다가 항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슬리퍼를 착용하면 걸음걸이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커튼이나 특히 집안에 있는 문을 닫고 생활을 하면 피해받을 정도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서 중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새벽의 기간은 위층으로 인한 소음입니다. 물론 생활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집안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층 세대는 새벽에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세대였고요. 새벽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샤워 소리라든가 특히 화장실 소리, 위층에 대한 소음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상담 후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층 세대에서는 소음 발생 시간대가 심야 시간입니다. 정온한 시간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상 새벽 시간에는 아래층에 대해서는 취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이 소리 부분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이동 동선에 있어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해 줄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렸고요. 발걸음에 주의를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히 정온한 시간대에 이웃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층 세대에다가는 위층의 생활 패턴 차이로 인한 소음으로 이해를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생활 패턴이 처음부터 같지는 않겠지만 위층은 새벽 시간에 일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날 수 있지만 최대한 배려를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항의와 인터폰은 자제를 요청을 했고요. 반드시 항의하거나 할 때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복성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에 못 이겨서 2층에 대한 보복성 사례인데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손님이 오는 세대입니다. 특히 손주들이 와서 놀고 돌아가는 그런 사례인데요. 상담 후 조정화는 저희가 위층 세대에다가는 집안 행사 및 친지들 방문 시 사전에 소통을 해서 양해해달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집안 행사로 인해서 친지들이 방문할 때는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아래층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배려 차원에서 저녁 시간대 소음 발생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였고요. 현재처럼 소음 저감을 위해서 슬리퍼 착용 및 기본적인 노력을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반면에 아래층 세대에다가는 현재 위층의 상황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슬리퍼를 착용하고 소음 저감 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지를 한번 지켜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보복 소음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주시지 말라고 저희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이웃에도 피해를 주어 민원이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충격음보다는 라디오 및 음악에 대한 소리에 대한 음향 소음에 대한 사례입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특히 경비실로 항의 전화를 했던 상황인데요. 윗집의 세대에서는 경비실 항의 전화를 받은 후에도 변함이 없었고 그 후에도 라디오 소리라든가 음악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위층 세대의 음악 소리 및 라디오 소리의 볼륨은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정온한 시간 오후 10시 이후에는 더 주의를 요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울러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권장을 좀 드렸고요. 이에 반면에 아래층 세대에서는 저희가 위층의 음향기기 볼륨을 조절하고 슬리퍼를 신고 발걸음을 조심히 하는 소음 저감 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 음압으로 인해 소음이 노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습기 등 음압을 올리는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래층이 옥상에 올라가서 내는 보복소음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래층은 우리 집 위인 옥상으로 올라가서 보복소음을 낸 사례인데요. 옥상에서 발을 구르고 벽돌을 내리치고 구두 뒤꿈치로 막 찍는 사례였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층 세대에서는 전 가족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아침 시간과 오후 10시에 정온한 시간에는 발걸음에 대해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구 및 의자 밑에 흡입제를 추가로 부착을 해달라고 권유를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아래층 세대에다가는 위층의 현재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소음 저감 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옥상에서의 보호복 소음을 충분히 자제를 해주고 이래야만 위층과 아래층에 대한 갈등을 조금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인 걸음걸이에 대한 항의입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이사 당일날 발소리가 크게 나고 가구 옮기는 소리도 크게 들려서 아래층은 이사가 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잘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인 발걸음 소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위층 세대에 충분히 중재를 통해서 해결이 된 상황인데요. 아파트 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처음 아파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의 구조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발자국 소리가 잘 울리고 외부 소음이 낮아 정온한 시간대에는 조그만 소리도 아래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인이건 아이들이건 저녁 10시 이후에는 발걸음 및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 후 더 심해진 소음 사례인데요. 물론 이사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후에 소음이 심해진 사례로서 현재 빌라에 산 지는 17년 이상 된
세대에서 위층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소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위층 세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누수 문제라든지 층간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위층 세대를 먼저 만나봤는데요. 가시적으로 저희가 집에 카페트를 좀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성인이건 아이건 슬리퍼를 착용하고 소음 저감에 노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발걸음에 주의를 좀 기울여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히 구조상 오래된 빌라 구조였기 때문에 방문을 닫을 때나 특히 화장실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주의를 좀 요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정원한 시간대에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는 더 주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층 세대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항해를 최대한 자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층간소음이 불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위층도 이사를 오고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아랫세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조금 줄어드는지 지켜봐달라고 저희가 중재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아래층의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인데요. 특히 이 집은 올해 거의 20년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었고 민원이 없다가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래층에서 거꾸로 위층에 항의를 너무 해서 위층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입니다. 자, 위층 세대에 가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웃 간의 배려 차원에서도 슬리퍼, 매트, 가구 부착 흡입제 등을 통해서 소음 저감 노력을 좀 충분히 해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정원한 시간 오후 10시 이후에는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층과 소통을 할 때는 꼭 관리실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는지를 좀 지켜봐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주택에서 요양원 수준의 정원한 음압 레벨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소음에 노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정원한 상태에서 소음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좀 낮추고 배경음악이라든지 분수대, 가정에서에 대한 분수대 설치 등을 인해서 좀 음압의 주변에 좀 소리음을 좀 높이는 방법도 저희가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아래층의 항의와 보복소음에 대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걸음에 대한 항의입니다. 우리에는 뛰지도 않았는데 밑에 층에서는 조용히 있는데 올라와서 항의하는 사례입니다. 중재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위층 세대에서는 가족 전원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주요 동선에는 카페트, 러그 등을 설치를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노력을 지금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정원한 시간대에는 발걸음에 대해서 뒤꿈치를 안 긋고 앞꿈치를 걸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층 세대에는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충분히 전달을 하였습니다. 위층도 아래층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층간소음 저감 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는지를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음압으로 인해 소음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렸고요. 수면 공간에다가 가습기라든지 가정용 분수대라든지 음압 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 또한 드렸습니다. 일정 수준의 소음과 간헐적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을 해야 된다고 해도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항의와 방문 자제 요청을 충분히 전달을 하였고요. 불만족 사항이 생기면 직접 항의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층간소음 예방 방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모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사례인데요. 아파트 옥상에 보시면 즉 무동력 흡출기라고 해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 분야 개선을 통해서 시설 기기 교체로 인해서 소음을 줄여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었던 사례이고요. 또한 애완견 소음 민원에 대한 해결 또한 있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는 편지를 통해서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에 애완견 소리가 너무 크니 요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렸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노력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저감 홍보를 통해서 민원에 대한 소음을 좀 해결책을 마련을 하고요. 주민 상호 간의 배려와 이해심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소음 저감을 줄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소음 줄이기 실천 분야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웃과 인사하기를 실천하자는 규약을 만들어 놓고 주민 자율 협약식을 통해서 소음 제한 규정을 만든 사례입니다. 또한 민원사항 및 설문을 받아서 그 설문 결과를 공지를 하고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층간소음 줄이기 실천 대상을 만들어 실천 세대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구를 사용한 층간소음 예방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발걸음 소리입니다. 실내에서는 두께 3cm 이상의 슬리퍼를 착용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아이 뛰는 소리 또한 아이에게도 슬리퍼를 착용을 해서 집안에서는 걸을 때 슬리퍼를 꼭 착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은 10시 이후에 취침을 유도를 해주시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정원한 놀이를 유지가 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예절교육 또한 집에서 충분히 실시를 해주시면 아이들 또한 그 교육을 받고 층간소음에 대한 줄이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은 놀이 매트 위에서 꼭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아이가 뛰는 소리 또한 저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구를 옮기실 때도 소음 방지 패드를 부착해서 가구가 무겁기 때문에 한쪽을 그림과 같이 들 때 특히 바닥면에 닿는 다리 모서리 부분에는 소음 방지 패드를 부착해서 가구를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을 닫을 때도 문 닫는 부위에 경첩을 설치하거나 도어 스토퍼를 꼭 설치해 주시고 도어 완충기를 달아주시면 쿵쿵대는 소리 또한 저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악기를 연주할 때 나는 소리 또한 연주 시간을 합의를 조금 해줄 수 있으면 아래층 세대와 요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주를 할 시간이라고 합의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음 키퍼 같은 것을 장착을 해서 소음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망치질, 기계, 운동 소리를 내실 경우에는 주간 시간대를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는 매트리스를 꼭 사용을 해 주시고요. 모터가 작동하는 기계, 가정에서 쓰는 믹서기 등은 주방 매트 등 완화 소재를 깔아두고 그 위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동을 통한 층간소음 예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음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아파트를 봤을 때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거실이든 똑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아래층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거실에서 놀이방으로 혹은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아래층 세대를 위해서 그런 공간을 이동해서 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새벽 시간에 안방 화장실을 거실 화장실을 사용한다든가 보통 가정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곳은 그렇게 화장실을 번갈아 이용하시면 아마 소음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등 사용 시간은 저녁 시간에는 절대 사용 안 하시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소음 미리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있는 행사라든가 뭐 생일이 됐고 아니면 제사라든가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들이라든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아래층 세대에 미리 좀 알려주시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를 좀 부탁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면 조금 더 층간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벤트 소음이란 뭐 인테리어 공사도 있을 수가 있고 이사라든가 친척 모임, 제사, 집들이, 아이들의 생일 파티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충분히 아래층 세대와 양해를 구해서 요 시간대에는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시면 층간소음의 예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웃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관계가 만들어져야 층간소음의 예방 효과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소음이 감소하고 관계가 나쁠수록 고음이 증가합니다. 늦은 시간 문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만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가 힘들다면 제3자의 입회하에 대화를 시도하시고 대화를 할 때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생활 간섭이나 섣부른 충고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이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